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세상의 모든 이슈입니다. 2026년 5월, 푸른 실록으로 가득해야 할 주황산 국립공원이 한순간에 비극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산행에 나섰던 한 소년의 소식이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대구에 거주하던 초등학교 6학년 강모 군입니다. 지난 5월 10일 정오쯤 강군은 부모님께 잠깐 산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홀로 주봉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외출은 안타깝게도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휴대전화도 지니지 않은 채 산에 올랐고 실종 이틀 만인 5월 12일 오전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발견된 장소가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과 함께 커다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공단 등 수백 명의 인력과 헬기, 수색병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왜 발견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평범한 등산로를 걷던 아이는 왜 험준한 협곡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주황산 정상 400m 아래 일반인은 접근조차 힘든 그곳에서 발견된 소년의 마지막 행적. 오늘 뉴스에서는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해 발견 지점에 숨겨진 의문점과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6년 5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전 일찍 강군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 단위 관광으로 주황산 대전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무렵 강군은 잠깐 산에 다녀오겠다며 혼자서 주봉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를 왜 혼자 산에 보냈을까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작년인 2025년에 이미 같은 등산로 코스를 다녀온 적이 있었기에 아이가 길을 잘 알 것이라 믿고 허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당일 강군이 주봉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등산객의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소지품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강군은 얇은 겉옷에 생수 한 병만 들고 있었을 뿐 위치 추적의 핵심인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당초 산에 오르기 전 부모님께 맡긴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대구 자택에서부터 아예 휴대전화를 챙겨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족들은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직접 주변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이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결국 오후 5시 53분경 119에 다급히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직후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공원 관계자 등 수십 명의 인력이 긴급 투입되었고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경찰 수색견과 열화상 드론 그리고 헬기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입체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황산 특유의 울창한 숲과 급경사가 많은 험준한 지형도 문제였지만 신고 시각이 오후 6시 무렵이다 보니 수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속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말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어 기지국 위치 추적조차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수색 당국과 가족들의 애타는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실종 사흘째 되던 2026년 5월 12일 오전, 모두가 간절히 기다렸던 소식 대신 끝내 안타까운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오전 10시 10분경 주황산 주봉 정상에서 약 400m 떨어진 지점에서 강군이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은 강군이 발견된 장소로 쏠렸습니다. 발견 지점은 주봉 정상에서 용현폭포 방향으로 이어지는 능선 아래의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커다란 의문이 남습니다. 수백 명의 인력과 드론, 헬기까지 동원되었는데 왜 발견까지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이유는 발견 지점의 험준한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일반적인 등산객들이 다니는 정규 탐방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을 능선과 능선 사이에 깊게 파여있는 협곡 지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빽빽한 나무와 깎아지른 듯한 안반으로 둘러싸인 탓에 하늘에서 수색하는 드론이나 헬기조차 아이를 포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각지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왜 길도 없는 이 험한 곳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경찰은 강군이 정교 등산로를 따라 이동하다 방향을 잃고 샛길로 빠졌을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협곡 아래로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 등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실족사로 인한 사고사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아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당일 오후 갑작스럽게 기상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천둥과 함께 거센 비가 쏟아지면서 계획했던 헬기 수습 작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결국 구조대원들은 사냥용 들것을 이용해 험준한 산 아래로 아이를 직접 운구해야만 했습니다. 실종 당시 강군은 평소 좋아하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삼성 라이온즈 구단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아이가 하늘에서는 마음껏 뛰어놀기를 바라는 네티즌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잠깐 산에 다녀오겠다던 소년의 마지막 뒷모습.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산행 중 안전수칙과 더불어 실종 예방을 위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